자, 오늘 할 부분은요, 문장의 짱인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겹쳐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칠판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제가 좀 피해서 쓸게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 워밍업 부분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문장의 성분은 15문제 중에 약 4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한 파트는 보어가, 또 한 파트는 부사어가 정답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문장의 짱이 가보도록 하죠. 자, 문장의 짜임 했을 때 이런 문장의 짜임이란 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혼문장과 겹문장 이라고 했고, 이때 홑은 숫자 몇 개를 의미한다? 하나를 의미한다. 이때 하나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통 우리가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있으면 문장이 하나, 2개 있으면 문장이 2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혼문장이라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 거?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가 혼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겹문장은 이 관계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걸 우리가 겹문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2번 이상 한 번만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제일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바로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당연히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시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한 문장 있고요. 자,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뭐다?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문장을 만나면 당연히 뭐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 서술어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위에 거 먼저 보죠. 자, 위에 거 서술어 어디에 있냐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죠? 뒤에 있습니다. 일단 이게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예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 친구가 준 거예요. 그죠? 친구가 줬고요. 그죠? 친구가 무엇을 줬나요? 꽃은 그 준 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죠. 자, 그래서 친구가 꽃을 줬다라는 문장이 원래 문장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나머지 오늘 아침 나에게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이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이 된다? 바로 어제 했잖아요? 뭐에 해당이 된다? 시간이나 장소는? 부사어에 해당이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부사어는 제가 AD로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나에게입니다. 이거 알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지난 시간에 잘 된 건데, 자, 나에게는 뭘까요? 에게 부사. 그렇죠. 부사어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원칙이에요. 잘 보세요. 자, 친구가 꽃을 줬다. 주긴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나에게 줬다죠. 주긴 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줬는지가 궁금하죠? 이때 나에게는 뭐를 꾸며준다? 줬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여러분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생각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에게라는 조사가 바로 뭐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개를 찾는 게 좀 더 부사어를 찾기 쉬운 방법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부사어를 굉장히 시간 들여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빠지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보죠. 왜? 여기 꽃 문장이에요. 예, 그 얘기 할 거예요. 네? 꽃이요. 꽃. 예, 꽃, 티읕. 꽃, 예, 티읕. 예, 낮게 할 때도 티읕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얘는 무슨 문장? 헛 문장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길더라도 얘는 무슨 문장이다? 헛 문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맑은 물이 흐른다. 자, 당연히 서술어는 흐른다. 주어는 흐르는 게 뭐예요? 물이. 자, 그러면 이때 맑은은 뭘까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요? 맑은 물이죠. 물은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이 단어는 뭐가 되겠어요? 관용어가 되겠죠. 그죠? 네, 관용어. 그죠? 안 변하는 걸 꾸며주면 관용이에요? 네? 안 변하는 네, 그럼요. 안 변하는 체온을 꾸며주면 관용어예요. 이때 꾸며준다는 건 의미를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얘는 눈치껏, 얘는 무슨 문장이겠다? 견문장이에요. 얘는 문장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쪼개볼게요. 보이시는지 보세요. 물이 흐른다. 물이 맑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게 견문장입니다. 자, 이거 제일 쉬운 파트예요. 지금 문장의 짜임 들어가는 거 중에 제일 쉬운 파트입니다. 혼문장과 견문장 구분하기.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선생님 아닌데? 제 서술어 하나잖아요. 주어도 하나잖아요. 아니죠. 얘 서술어가 두 개죠. 얘가 서술어 역할인데요. 왜요? 맑은의 원형이 뭐예요? 맑다죠. 맑다의 모양이 바뀌어서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얘는 실질적으로는 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정답으로 쓸 때 관용어가 맞아요. 여기에 문장 소문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관용어가 맞지만 얘는 실제로 서술어 막다가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물이 흐른다, 물이 막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써진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를 찾는 게 중요하다? 용언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술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표정 푸세요. 이제 시작인데 내가 어렵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괜히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을거 거의. 모든 과목 중, 모든 단원 중에 여긴 어려워요. 여긴 어려워요. 처음 들을 때 좀 멘탈이 좀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풀만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는 얼굴이 동그랗다. 자, 역시 주어 서술어 한번 찾아보죠. 자, 동그랗다가 당연히 서술어겠죠? 그죠? 뭐가 동그래요? 그렇죠. 그가 동그란 게 아니죠. 그죠? 그가 뒤룩뒤룩 살쪄서 뒹굴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둥근가요? 얼굴이 동그랗죠. 그럼 그는 뭐예요? 배운대로 해. 그는이 뭘까? 그럼 문장 소문 뭐예요? 얼굴이 동그랗다. 그럼 끝났잖아. 주어 서술어. 관용어. 얼굴이 동그란 게 누구예요? 이것도 주어예요. 이것도 주어입니다. 그럼 얘는 혼문장이다, 견문장이다? 주어가 두 개잖아요. 견문장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술어가 두 번인 형태, 주어는 하나고. 그럼 얘 쪽에는 어떻게 된다? 얼굴이 동그란 거고요. 얼굴이 동그란 게 누구예요?
그예요. 이게 통째로 이 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술어 혹시 기억하세요? 자, 서술어는 뭐를 서술어로 부른다? 그 주체에 대한 행위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는 부분이 서술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동그란 거 누구를 뭐를 설명해요? 얼굴을 설명하죠. 얼굴이 동그랗다는 걸 설명해요. 됐죠? 자, 근데 그는 어떻다고요? 얼굴이 동그랗다고 설명되고 있죠. 됐죠? 예. 자, 이거를 이제 천천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견문장과 호문장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제 좀 매운맛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조금 순한 맛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호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때는 여러분 뭐 찾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역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어가 두 개거나 서술어가 두 개면 무조건 견문장이다. 두 개 이상이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술어를 하나밖에 못 찾았거나 주어를 하나밖에 못 찾았는데 다른 서술어나 주어가 두 번 이상이면 무조건 견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좀 뒤에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견문장의 형태를 정확하게 안 배우셔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견문장에 오시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다 썼었어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형태가 있고요. 이걸 굳이 다시 천천히 하는 이유는 여기부터는 많이 어려워서 그래요. 많이 어려워.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면 두 개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자, 당연히 A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B도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풀 역할,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 걸 연결어미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개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A라는 문장 안에 B라는 문장이 쏙 하고 안겨 있어요. 이렇게 안겨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안겨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주어와 주어, 서술어 해서 얘가 B 문장이고요. 얘가 A 문장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큰 문장이고요. 얘가 안에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 안에 안겨있는 문장이 큰 문장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고 얘가 하인처럼 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가 슬퍼함을 느꼈다. 이건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주어 서술을 찾아볼게요. 느꼈다. 서술어. 누가 느꼈어요? 내가 느꼈어요. 됐죠? 자, 서술어 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보여야 돼. 그가 느낀 거. 그가 슬퍼한 거? 좀 비슷한 접근이야. 자, 느꼈다 말고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슬퍼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누가 슬퍼했어요? 그가 슬퍼했어요? 됐죠? 얘는 그러면 견문장이에요. 근데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느꼈어요. 무엇을? 그가 슬퍼함을 느꼈죠. 자, 그러면 그가 슬퍼함은 무슨 자리에 해당이 되냐면 큰 문장에 종속돼서 무슨 자리야? 이거에 나는 느꼈다. 무엇을 자리? 문장 성분 뭐? 네, 이거 목적어예요. 자,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좀 어려운 설명이었고. 자, 잘 보세요. 나는 감정을 느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네, 얘도 똑같아요. SOV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를 바로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앞으로 배우는 아는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단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다? 문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얘나 똑같은데 감정이란 단어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가 슬퍼하다라는 문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감정하고 똑같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다 말 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아는 문장은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는 문장은 아마 오늘 조금밖에 못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라서 예, 좀 천천히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어진 문장을 할 겁니다. 너는 안 써서 뭐하니? 예, 너 쓰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데, 도현이랑. 예.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어진 문장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차피 종이는 많으니까요. 예, 뭐 편한 곳에다가 잘 구분될 수 있도록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대등하다라는 건요. 이 A와 B의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합쳐져 있는 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속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A라는 문장이 B라는 문장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좀 더 다른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 너네 집합 안 배워서 잘 모르는구나. B가 더 크다는 거. 아니요, 그거는 이거 표시고 뭐 이렇게 표시하시면 A에 들어있는 집합이 B에 들어있는 집합에 속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표시되면 여기 안에 A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표시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수학에서.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림학원에 다니는 영광중 2학년 학생들, 그죠? 2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광중 2학년 전체 전교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림학원에 다니는 영광중 2학년 학생은 영광중 2학년 전체 전교생한테 포함되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종속이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등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보통 세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나열, 선택, 대조의 의미를 갖는 게 대등이에요. 뭐가? A와 B의 관계가 나열되어 있구나, 아니면 대조, 반대되어 있구나, 아니면 선택되어 있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예시 다 써드릴게요. 얘는 예시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나열, 선택, 대조. 자, 여러분들은 뭐 잘 정리를 해보세요. 전 좁으니까 왔다 갔다 할 거고. 자, 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이거 어제 한 거예요? 바이올린을 킨다. 선택. 네가 학원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자, 마지막 대조. 나는 공부를 싫어하지만 게임은 좋아한다. 자, 네, 일단 쓰시죠. 예. 쓰고 나서 설명할게요. 약간 칸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 약간 띄워놓으면 좋긴 합니다. 너무 따닥따닥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문장 성분을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늦게 얘기했으면 그냥 쓰시고요. 됐죠? 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배우신 거 문장 성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서행이랑 도현이도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 영어에서도 하는 내용이니까 쉬울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라? 서술형 제일 끝에 있으면 킨다가 있죠? 자, 누가 켜요? 동생이 켜요. 무엇을? 바이올린을. 이때는 무엇을 자리가 바로 목적어 자리라고요. 그죠? 여기까지 찾으셨죠? 자, 이러면 문장 완벽하잖아요. 하나의 문장을 찾았어요. 자, 그랬더니 남죠? 앞에 게 남아요. 자, 여기서 서술어가 어디에 있어요? 치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맑은 물이 흐른다가 잘 이해가 안 됐죠? 아까 막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아무리 봐도 다시 한번 맑은 물이 흐른다 라고 할 때 얘를 서술어로 보고 얘를 주어로 본 다음에 얘가 분명히 뭐야? 물을 꾸며주고 있는 관용어 자리거든요? 근데 얘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를 서술어래. 그랬더니 약간 멘붕이 오면서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러면 얘 뭐라고 했어요 방금? 서술어라고 했죠. 자, 얘가 원형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치다라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서술어로 보고 있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단지 뭐 한 거예요? 모양이 바뀌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관용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원래 뭐다? 막다라는 서술어예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얘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치다 누가 친 거예요? 내가 친 거죠. 무엇을? 피아노를. 됐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둘 사이에 연결어미를 넣게 돼요. 치다라는 다 대신에 뭐를 넣었다고요? 고라는 연결어미를 넣어요. 얘가 바로 연결어미인데 얘를 연결어미라고 해요. 이때 연결어미 뭘 연결해줬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줬어요. 됐죠? 이게 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피아노를 친다 라는 문장과 동생은 바이올린을 킨다 라는 문장이 서로 관계가 어때요? 그닥 둘이 다르지 않죠? 그냥 비슷하잖아요. 둘이 딱히 뭐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나열하면 돼요. 그냥 앞뒤로 그냥 놓으면 되죠. 그죠? 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바이올린을 킨다. 그냥 이렇게만 연결하면 돼요.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대등한 힘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서로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나열이에요. 근데 나열은 어떻게 쓰이는구나. 연결어미가 뭐가 쓰이는구나. 고가 쓰이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나중에 외우시면 좋습니다. 좀 반복되고 나면. 알겠죠?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선택. 네가 학원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 일단 여 뒤에는 좀 생략할게요. 네, 여기에 서술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자, 네가 같은 걸로 하자. 좀 쉬운 걸로. 자, 여기 하고 나면 여기 자르고 물론 여기 서술어긴 한데 그거 말고 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다가 있어요. 그죠? 어디를 가요? 학원을 가고 집을 가죠. 근데 어때요? 네, 여러분 네가 학원을 가다 네가 집을 가다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연결음이 뭐가 쓰이고 있어요? 가다에 다를 빼고 든지를 넣었어요. 뭐를 하든지가 들어가면 선택의 의미를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네가 학원을 가든지 가거나 집을 가거나 마음대로 해라 뭐뭐 거나도 돼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 문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둘 중 하나를 뭐 해라? 선택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네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대등하잖아요, 얘도. 그죠? 어느 한쪽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자, 마지막. 대조입니다. 자, 좋아한다가 당연히 서술어고요. 그죠? 무엇을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요. 누가? 내가. 그죠? 자, 또 서술어 있어요, 없어요? 싫어하다가 있죠. 그죠? 자, 이번에 뭐를 싫어해요? 공부를 싫어하죠. 자, 어때요? 공부를 싫어한다라는 말과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죠. 그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장에 서로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연결해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싫어하다의 다를 빼고 지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지만 같은 게 들어가면 대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주어 서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면 얘가 이어진 문장인데 그 이어진 관계가 대등이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구나. 문장의 관계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대등의 관계에는 의미상 나열, 선택, 대조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시험 포인트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을 찾는 거였고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세 번째 시험 포인트는 대등과 종속을 구분하는 건데 자, 이제 종속을 한번 가볼게요. 종속. 자, 종속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다 설명하면서 지나가서 그렇지 지금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언제쯤 외우시면 되냐면 4월달부터 외우시면 돼요. 자, 종속은 이런 겁니다. 인과 의도와 목적, 그 다음에 조건. 이번에 좀 지우고 할게요. 됐죠?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얘는 대등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앞에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결합되어 있는 연결음을 기준으로 앞뒤를 바꿨을 때 자,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등한 관계면 말이 돼요.
얘는 말이 돼요. 앞뒤를 바꿔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써놨던 거 한번 보시면 자, 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바이올린을 킨다를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는다는 건 고라는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자, 바꾸면 동생은 피아노를 키고 나는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바꿔요. 자,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동생은 바이올린을 키고 나는 피아노를 친다. 말이 되죠? 그죠? 예.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선택. 자, 바꿔서 네가 내가 아까 뭐라고 썼니? 근데 집에 가든지 그죠? 예, 네가 집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되고요. 그래서 대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공부는 싫어한다.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된다고요. 그죠? 왜? A와 B의 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종속은 앞뒤의 관계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예, 문제가 생겨요. 예, 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죠. 인과 의도와 목적. 네, 그 다음에 조건. 인과입니다. 인과는 뭐의 줄임말이요? 아세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려서 모임이 힘들다. 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비를 피하려고 가게로 들어갔다. 자, 조건. 비가 그치면 집에 가야겠다. 예, 그냥 B 시리즈로 했어요. 자, 찾아봅시다. 예, 쓰시고 나면 주어 서술로 찾아볼게요. 됐나요? 자, 당연히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모임이 힘들죠. 얘가 주어예요. 그죠? 힘든 거의 주체는 모임이 힘든 겁니다. 예, 꼭 사람이 힘들 필요는 없죠? 네. 자,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서술어? 내리다.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네,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 네,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예요. 자, 많이 내리긴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어? 많이 내렸죠? 예, 내리다는 서술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부사어입니다. 됐죠? 예, 제가 왜 부사어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는지 알겠죠? 예, 부사어가 약간 긴가민가해요. 막 약간 확신이 잘 안 들고요. 예, 다른 문장 성분에 비하면 잘 안 나와요. 예, 바로바로 대답이.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끊겨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요.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예, 근데 얘가 뭘로 연결되어 있다? 내리다에다가 어서가 붙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인과 관계는 뭐뭐 어서나 뭐뭐 아서가 붙어서 인과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그냥 서라고만 기억하셔도 되긴 해요. 좀 어려우면 내리어서이거든요. 원래는 내리어서인데 내리어서 이렇게 축약되는 거거든요. 자, 이 앞에가 바로 뭐다? 원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린 이유 때문에, 그죠?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모임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원인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앞뒤 바꿔볼게요. 앞뒤 바꿔볼게요. 모임이 힘들어서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렸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원인과 결과는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이런 게 바로 종속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데 원래 이 단원이 제일 재미없어. 왜냐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의도와 목적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들어갔다예요. 네, 서술어죠. 어디로? 장소죠? 가게로 AD 부사어입니다. 로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 부사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목적어고요. 피하다 서술어죠. 여기에서 잘리고요. 그죠? 서술어 한 번,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 서술어 한 문장. 이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하려고? B를 피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결과가 가게로 들어갔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예. 뭐뭐이었고 라고 해요. 네. 이것까지만 쓰고 끝낼게요. 이거 왜냐면 다음 시간에 또 쓰면 너무 시간 아까우니까. 네, 면이 있죠? 네. 비가 그치는 조건으로, 그래서 비가 그치는 조건이 만족되면 어떻게 하겠다? 집에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건 면이죠. 그래서 얘를 앞뒤 바꾸면 집에 간다면 비가 그치겠다가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죠.